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업투자자 선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부동산 채널은 솔직히 처음이고요. 네. 그 제가 엄청 불인이에요. 네. 내가 대표님, 빠숑님 뭘로 칭호를?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예, 네. 빠숑님 제가 네. 완전 불인이라 주린이 입장을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실력은 없는데 아는 거 있으면 뭐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하다 말았는데 제가 요즘 좀 경기를 좀 느끼는 게 저희 그 기흥 IC의 그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원래 작년 중하반기에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 네. 석 달 사이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럼 지산이 그 전까지는 공실이었는데 지산도 다 찼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제가 거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지산이 그런 건 하지 않고 삼성전자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가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다 깍찬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예, 기흥이면 예, 또 삼성전자 또 예, 완전 임박이라. 그러네요. 예, 또 예, 2차 그래서 도 삼성전자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뭐 그냥 여기는 경기가 너무 좋고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좀 쓸데없는 얘기가 있긴 한데 쓸데없는 얘기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1년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넘는 회사가 네. 10개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예, 전 한국 기업 세계에서. 말고 예. 미국까지 다 포함해도 예, 우리나라 기업, 미국 기업 다 포함해서 글로벌로. 근데 예. 그 중에 2개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네요. 예, 와.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업황은 정말 뭐 단군일의 최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좋은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아람코라고 있는데 거기는 거긴 거의 국영기업이라 네. 사기업에서는 뭐 거의 뭐 2, 3등급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야, 아람코가 저기 우리 SO일 주인 아닙니까? 예, 뭐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예.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나왔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신고가잖아요. 지금 매일 신고가를 찍고 아마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주식자를 직접 안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박성진 형님한테 맡겨갖고 그러시구나. 이현투자자만 맡기셨구나. 근데 잘 맡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조금 이제 갖고 있는데.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는 한 5만 원대 샀는데 삼성전자를 정말 잘하시네. 네,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표해 주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 유튜브 출연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빠숑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한 게 원래는 3.3 캠퍼스 마지막 나오고 네. 사실 정말 죄송한데 김작가 TV랑 815에서 섭외가 왔는데. 그렇죠. 거기는 근데 제가 안 나간 이유가 이게 지금 여기서 무슨 반도체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뭐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보유자는 절대 파시면 안 돼요. 그렇지. 들었지? 팔지 마. 보유자는 절대 파시면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꺾이면은 파는 게 맞고요. 네. 그냥 꺾이는 거 보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갖고 계시는데? 네, 저 갖고 있어요. 저는 갖고 있다고 계속 그냥 말씀을 드렸고 공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제일 높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아이고 윤조. 훌륭하지 않고 3.3 거기 대장이신 윤조 형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이유는 없는데 추가로 매수하라는 얘기 못 하겠대. 솔직히.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방 리스크가 좀 있어서. 여기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인 관심사 한번 여쭤봤었고요. 네, 오늘 이제 나오셨는데 일단 내일 강의도 있으시고 내일도 이 책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게 뭐 그러니까 주로 저 출연하면은 이제 대부분 질문이 그 반도체 업황에 관한 거랑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전에 제가 좀 한 말이 있어서. 그 이제 삭발릭스라고 삭발릭스가 뭐예요? 모를 수도 있고. 이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2년에 주가 하이닉스 7만 원에서 9만 원 할 때 하이닉스 주가 안 오르면 제가 삭발하겠다고 김작가 TV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네, 7만 원, 9만 원 할 때.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가 반포자이라 그랬다가 욕을 직사게 먹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파트가 한 반포자밖에 없고 22년 그때는 원밸리 이런 거 없어서 그냥
그냥 비교하기 좋게 반포자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또 유명하신 형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제가 네. 그때 너나 사라고 막 그러면서 네네. 너나 사라 X 새끼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네.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도 막 네. 제 욕이 한 3, 40개 달리고 네. 그러면 그랬는데 반응은 좋았겠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죠. 저는 되게 뿌듯했죠. 네. 왜냐하면 그런 반응이 나올수록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 그래서 아무튼 뭐 7만 원 9만이었으면 지금 딱 10배 됐네. 그렇죠. 10배 정도 났죠. 야. 제가 9만 원대 매수해갖고 물리면서 계속 샀으니까. 밥은 앞으로 네가 사라. 아니 근데 그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그 산 거를 그 18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팔고 아. 최근에 다시 사고 그래서 뭐 그러셨구나. 그 대부분 900%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못 먹었고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조금 외근 나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와서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유 뭐 아니 뭐 하냐 1분 했더니 단타하고 있대. 1, 2분 상담. 그래서 하여튼 뭐 하고 예. 있었고. 아유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 주식 알겠습니다. 투자랑 부동산 투자랑 좀 비슷한 게 많아서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니까 제가 추가적인 질문에서 드리기로 하고 준비한 자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은유 변호사님 혹시 아세요? 김은유라고 최근에 이제 책도 내셨어요. 하이크.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저기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부동산 전문가시고 법무법인 이제 강산 대표님이시고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랑 팔란티어로 2,100%. 네. 너무 훌륭하신데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분이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하세요. 손예정님도 아마 그래서 저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분은 요즘 부동산 안 해. 주식만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짱이십니다. 둘 다 하면 좋죠. 하이브리드로. 예. 지금 이제 표지가 나왔는데 최준철 대표가 추천하는 가치 투자자, 전업 투자자 선진장. 야. 이거 제가 저기 VIP.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최준철 대표님이랑 강의할 일이 있어갖고 최준철 대표님이 이제 저보고 그러니까 최준철 대표님이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셔갖고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재미도 있고 저한테 좀 기쁘고 그래서 하여튼 올려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치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저랑 동갑이세요. 이게 동갑이신데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만났는데 딱 두 가지가 인상 깊었어요. 어떤 게 첫 번째는 피부가 조명에 반짝반짝거려요. 피부가 예. 관리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피부 미용 투자 많이 하셔갖고 시술이랑 미용을 되게 많이 직접 본인이, 말씀하세요. 본인이 투자한 기업들. 야, 맞아요. 방송에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네. 그다음에 저 만났을 때 그냥 저가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아닌 야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90도로 인사하시더라고 먼저.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절대 안 유명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좀 본받을 거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최준철 대표님이 저보고 가치 투자자라고 해서 제가 너무 영광이라서 하여튼 이거는 장난으로 올려봤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 내려볼게요. 대표님. 요거는 뭐냐면 보면은 수익률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2009년에 마이너스 34%, 2010년에 마이너스 50%, 2011년에 마이너스 92%예요. 92%는 거의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슈퍼개미도 아니고 막 실력이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닌데 단지 이제 여러분보다는 주식을 좀 오래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깡통찬 것까지 합치면은 주식 한 20년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한 거는 한 14년, 15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경력은 좀 오래됐고 제가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깡통 찼는데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테마주, 작전주, 뭐 그다음에 뭐 정치 관련주 이런 거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해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손해를 받고 심지어는 제가 2000 몇 년도더라 2016년인가에 제가 8천만 원 상패 당한 적도 있어요.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 8천만 원을 한 종목에 넣었는데 상장 폐지. 근데 이제 2016년 그때 8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물가로 따지면은 전인데. 꽤 비싼 돈이었고 그때 제가 이제 제가 학원 할 때였는데 옆에 미술학원 원장이랑 친했는데 그 미술학원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소개팅도 시켜주시고 그런 분인데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요? 와이프가 보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분이랑 친해졌는데 그분이 소개시켜주신 회사가 상장 폐지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네.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3년 정도는 이제 소액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수익이 좀 잘 나오면은 증액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학원은 무슨 학원을 하셨어요? 저 사회탐구 강사였습니다. 1타 강사였어요? 1타 강사는 아니고 분당구 서현동에서 조그만한 학원이었어요. 보습하고. 분당구 서현동이면 네. 그 학원가인데. 아니 그거는 그 정도는 네. 아니었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국어과학 사회학원이었고 제가 사회 역사 사회탐구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사탐. 조그만 학원이라 그래서 예. 제가 원장 겸 학원 강사였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수익률이 30%, 44%, 98%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금액은 그때 250만 원으로 했어요. 오케이. 제가 그때 상장 폐지 당하고 나서 네. 경제권을 어머니한테 뺏겨갖고 용돈 받았었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네, 그걸 알아갖고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살 때여서 그래서 알아갖고 뺏겨갖고 80만 원 막 받은 걸로 이제 모아서 한 거라 금액은 의미가 없었고 네. 그리고 4년 차에 이제 그 중국 펀드 판매해갖고 2천만 원 증액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똥멍충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재능도 없고 정말 최악의 멍청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공부하고 꾸준히 하고 방향성 맞는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를 좀 보여주시고 싶었어요. 네. 네. 아유, 참 이런 그래서- 시들도 있었군요. 선진장님도. 세상에. 저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 안 하시거든요. 되게 스마트하게 따박따박 하시는데 저는 네네.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실패한 거 2번 크게 실패한 건데 네.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보시면 그때 4대강 테마라고 기억나세요, 파쇼님? 그렇죠, 알죠. 예, 그때 뭐 부산 쪽으로 유명했으니까. 이하공영 특수건설 이런 거 갔는데 저는 또 무식하게 거기 투자한 거예요. 손학규 대표 테마주를 말도 안 되게 1등주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테마주로 또 실패했고 그다음 시모텍이라고 해갖고 이게 제가 8천만 원 상패 받은 주식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사위가 네. 기업 사냥꾼으로 끼어갖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종목을 다 모르는데 어. 저도 다 투자했다가 망한 적. 그래요. 이거 저희가 저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도 그렇게. 빠숑님 잘 맡기셨네. 그러니까 저는 맡기는 거를 되게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투자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본인이 노력해서 안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투기심이 강하거나 그러면 차라리 맡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또 지인들이 뭐 확실하다라고 또 그러니까 난 또 주식을 잘 모르는데 부동산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날렸어요. 네. 근데 확실하다니까 대부분, 어찌 대부분 그냥. 그렇게 날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랑 좀 관련이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이건 이제 공부법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저 이거 이런 게 좋죠. 예, 저야. 그래서 예. 사실은 독서는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데 막 크게 관련은 없는데 네. 독서가 이제 뭐랑 있냐면 자기 투자관을 성립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투자관. 예, 네. 내가 뭐 가치 투자를 할 것인가,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뭐 적립식 투자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꼭 가치 투자만 아니에요. 강조하시는 거 아니고 저 트레이딩도 해요. 트레이딩도 하시고 다 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저 전업 투자라서 저 트레이딩 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트레이딩을 하고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뭐 직장인인데 하루 종일 MTS 보면서 트레이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는 그 포즈랑님 알죠. 네, 가치 투자 포즈랑님이 쓴 책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 수익은 시장이 주고 손실은 내가 낸단가 뭐 그 제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 책 되게 좋아요. 가치 투자 입문서로.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그거 좋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피터 린치 책도 좋아하고요. 너무 훌륭하죠. 저도 되게 그래서, 좋아하는. 그래서 제일 뭐, 유명한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예, 되게 그냥 이건 쉬운 책이라 예. 그냥 이제 투자관 확립할 때 이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 개념은 재무제표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는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정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뭐 박혜계사의 재무제표, 뭐 그 다음에
저기 회계사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회계사님들이 간결하게 주식에 필요한 것만 그렇죠. 빼다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회계사님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에 필요한 거 보시고 그다음 강의는 요즘에 되게 잘 나와 있는 게 옛날이랑 좀 달라서 이제 뭐 3프로나 와이스트릿 같은 데 보면 와이스트릿 너무 좋아요. 애널리스트 섹터 강의가 있어요. 네네. 기본 강의, 개념 강의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섹터 강의를 좀 하셔야 돼요. 섹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반도체를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반도체 하이닉스랑 저기 삼성전자의 그런 기존 사이클이나 네. 그다음 밑에 있는 밸류체인 밸류체인들. 뭐 8대 공정, 8대 뭐 공정. 이런 거를 공부를 하기 되게 요즘은 쉽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호도리님이라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반도체 강의. 호도리님. 네. 그런 분도 있고 뭐 부동산도 사실 강의 듣잖아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강의하셔서 근데 제가 부동산 강의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막 주식 강의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물론은 이제 진입 장벽은 사실 좀 있긴 해요. 반도체 들으면 기술 용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도 처음 들으면 어렵잖아요. 법률 그렇죠. 용어도 있고. 듣다 보면 이제 아는 거지. 뭐 한 시간이 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게 이제 2차 전지도 있고 많이 있고요. 요즘엔 그리고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게 뭐 반도체 8대 공정, 밸류체인 이런 거 유튜브 검색해봐도 그렇죠. 나와 있는 것들이 꽤 되고요.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제가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손지장님은 강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강의?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한 저는 기초 투자 강의 뭐 이런 거 저는 주린이를 위한 뭐 이런 아니 거. 저는 이제 능력이 잘 안 돼서 그게 특별히 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자주 안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반도체 주식을 좀 사야 되는 시기다 할 만하다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하시면 어떨까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치. 최근에도 뭐 한 거의 1년 만에 나온 거라서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귀중한 분이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안 나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좀 미안해서 김 작가 형님이랑 815 한테 좀 미안한데 거기 거절하고 여기 나가면 그분들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형님이야? 형님 그냥 동생이야? 동생인데 알아요. 동생인데 그냥 이제 형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네네. 좀 죄송한데 하여튼 김 작가님한테 죄송하고 하여튼 괜찮아요. 그런데- 제 친한 동생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채널 마지막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1년은. 예. 그래서 제가 그렇고 곱게 좀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아 괜찮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고요.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책도 소개해 주셨고 강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들어가서 내가 한 3년 정도 반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깡통 3번 차고 나서 250만 원으로 3년 정도 시뮬레이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내가 3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빠숑 또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하면 됐어요. 빠숑님은 잘 하신 게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을 하면 잘 안 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손실에 내가 너무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부동산이랑 달라서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서 자기 생활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은 주식에 적합하지 않은 부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너무 투기적인 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맡기는 게 나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3년 정도 투자하면은 내가 주식에 적합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사실 본인이 알거든요. 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똥꼬집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똥꼬집 부리면은 가족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만 힘든 게 맞아요. 아니고. 저도 아내가 너무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깡통 3번 찼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주식 마지막으로 그때 해보려고 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주식 잘하는 게 뭐 대단한 큰 달란트라고 생각 안 하고 사회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맡기면 되죠, 뭐 사실은. 그리고 뭐 진짜 워렌 버핏처럼 잘 모르겠으면 S&P 500 그냥 꾸준히 정식으로 해라고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운용사들 잘하는 운용사들 많아요. 요즘 자료 다 공개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수익률 보고 다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똥꼬집 부리면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월급만 예, 갖고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도 맞습니다. 없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좀 누가 보더라도 되게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동참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좋고요. 예, 저한테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읽고 듣고 써라예요. 읽고 듣고 써라. 예. 그러니까 뭐 보고서나 뭐 이런 지문들 읽고, 그다음에 콩콜 듣고, 탐방 가서 듣고, 그다음 써라는 뭐냐면 그러면 요거 그냥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그 산업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리포트가 있고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 리포트가 있고 개별 종목 리포트가 있는데 저는 그 인덱스 산업 리포트를 좀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별 기업 리포트는 사실은 좋은 얘기밖에 안 써 있어요. 그 증권사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그렇죠. 뭐 매도 사인을 거의 안 내죠. 네, 증권사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고객들이 그 개별 종목 리포트를 항상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나중에 보기 때문에 산업 리포트를 보고 산업의 방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네, 증권사에서 뭐 반도체나 뭐 변압기나 전력기기나 이런 인덱스 리포트가 있고요. 그렇죠. 제가 이게 텔레그램 홍보는 아닌데 저 텔레그램이 지금 사실 비공개라 그래서 텔레그램에 제가 리포트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뉴스나 기사를 보든지 블로그를 보든지 IR 자료가 이제 콩콜이나 탐방을 말씀드리는 잠깐 거예요. 블로그는 추천하시는 블로그 혹시 있어요? 혹시 블로그 하세요? 저는 블로그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텔레그램만 하고 텔레그램 블로그는 농구 천재님 블로그 좋고 농구 천재. 네, 그다음에 피터 케이님 블로그도 좋은 것 피터 같고. 킹님. 네. 이게 기억나는 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좋고 IR 자료는 탐방이나 콩콜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개인이 좀 하기 힘든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스터디는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종목 발표하는 스터디입니다. 서로 자기의 종목, 공개된 종목들 서로 발표하는. 개인이 애널리스트가 돼서 자기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발표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네.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를. 네. 그래서 제가 엄청 도움되고 있어요. 강제 공부되고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좀 반도체만 그러니까 반도체 잘 못하는데 반도체만 너무 집중되다 있다 보니까 다른 거 공부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이게 공부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스터디인데 근데 스터디를 이제 결국은 이제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네. 그 스터디가 사실은 좀 만들기 힘들어요. 진입장벽도 좀 높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무임승차자들이 꼭 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스터디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공부를 정말 자기가 딥하게 하실 마음이 있으면 네.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이 모여서 산업 공부하는 스터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주린이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스터디는 한 사람이 뭐 10개, 20개, 30개 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죠. 예. 그래서 실력이 되면은 개별 종목 스터디에도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좀 딥하게 하실 분들은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젊거나 아니면 좀 의지가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 이거를 하실 시간이나 여유나 뭐 능력이 되거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진정한 공부가 되겠네요. 산업 아, 전반적으로 일단 알고 해당되는 뉴스가 예, 기사가 좀 예, 달리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좀 딥하게 조사하거나 분석한 블로그를 보고 IR 자료도 좀 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스터디한 것까지 보게 되면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가 세팅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뭐 조금 딥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거를 하기가 힘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시간이 없고 조금 뭐 이제 막 이렇게 주식에 내가 팔고 싶어 하지 않다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삭발릭스 때 강조한 게 경기 하강시에 반도체 주식을 IDM을 사라 닉스나 전자 같은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뒤에 나와요. 부동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시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찍어달라 그래. 똑같은 것 같아. 부동산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전자 닉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꼭 비유를 드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90억 하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한 60억, 70억 부근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 위에 한 30% 먹으려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식을 살 때 100% 업사이드를 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 30% 먹으려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권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왜냐면 얘기죠. 네. 그 이상의 상방이 뚫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데 예, 그래서 그렇죠.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초기 투자금이 적잖아요. 갖고 있으면 이게 복리가 되는 거라서 더 크고 팔면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요게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포워드 퍼. 예, 포워드 퍼는 알겠는데 포워드 퍼는 뭡니까? 네. 이거는 내년 영업이익을 추정한 주가라는 겁니다. 퍼라는 내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R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는 순이익으로 하는데 네. 순이익 단위 이게 왔다 갔다가 심하니까 그냥 저는 영업이익으로 할게요. 네. 원래 포워드 퍼는 순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1,000억인 주식이 있는데 네. 올해 100억을 벌면은 네.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순이익인데 그냥 영업이익으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퍼가 10이에요. 10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나와 있는 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지금은 올해는 100억을 하는데 내년에는 200억을 할 수도 있고 50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땡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부동산에 비슷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 미분양 됐을 때 네네.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이게 지금 미분양인데 이거를 지금 잡으면 내년 내후년에 20억 30억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잡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회사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퍼가 20이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돈을 잘 벌면 네. 싸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이고 이거를 알아야 개별 종목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익이 아니고 1년 후에 이익, 2년 후에 이익을 땡겨와서 주가가 쌀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미래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이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뭐 2-30%밖에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2-30%밖에 못했는데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업황 되게 바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훨씬 더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살 때도 똑같은 게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 샀는데 여기 지금 학교가 들어서고 지하철이 들어설 거니까 지금 5억에 샀지만 내년 내후년은 10억 20억 될 거야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큰 돈을 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알면은 큰 돈 싫죠. 그리고 예. 심지어는 레버리지도 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이게 제가 삭발리스 때 확신이 있었던 게 그냥 저는 사실 부동산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반포자이가 지금 15억 온 거랑 똑같다고 제가 그때 반포자이가 30억 정도 했었나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반포자이 15억에 나온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한 종목만 살 수 있었던 거는 네. 이게 분산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나 사면 되지 어디 무슨 철원 분산하려고 철원 가서 아파트 사고 뭐 네. 경기도 아파트 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주식도 부동산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법을 네.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미래 이익 추정하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년에 A라는 회사가 올해 100억 벌었는데 내년에 200억, 300억 벌지는 사실 사장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업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매출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들이 이제 이익이 많이 느는 거는 이 제조업들은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영업 레버리지. 예, 그래서 고정비만 넘기면은 수익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네. 고정비 넘어가면 그래서 매출이 고정비만 넘어가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거기서 엄청 기회가 와요. 제조업들이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들 때까지는 공장 만드는 비용이 들지만 공장 만들고 나서는 만드는 대로 순이익이다. 그러니까 지금 디램이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80% 90%예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제조업에서 이거 만들어서 80% 90% 남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10%도 큰 건데 보통 10%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니까 길어지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 걸 생각해보고 이거는 부동산 살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부동산 살 때 10억에 샀으면 이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에 여기 뭐 도로, 철도, 학교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확히 세라고 했는데 2년 전에 이미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이제 이제 무기 지금 천궁이가 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죠. 이거 팔기 전에는 거의 뭐 적자 나고 이익이 전혀 안 났는데 네. 무기 팔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방산주를 투자를 안 해갖고 지금 그렇죠. 예.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해갖고 그때 이제 하나 투자 운영에 지금 최영진 부사장님 나오셔갖고 한번 저거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현대 로템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여기 지금 이거를 어디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 제가 오케이. 출처가 기억이 안 났고 이거 죄송해요. 이거 제가 따온 거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하시면 제가 사과 드릴게요. 이거 블로그 출처인데 그분은 이렇게 활용해 주신 거 좋아할 기억이 거예요. 안 나서 근데 출처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알겠습니다. 나갖고 네. 네,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없습니까?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열릴 때 올인해라. 예, 근데 이게 한번 예문을 좀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좋죠.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얘기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양에 좀 살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안양에 그 성결대학교 있는데 그 만안구에 좀 살았거든요. 알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슬픈 사연은 원래 분당에 오래 살다가 분당에서 쫄딱 망해서 의정부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살다가 네. 의정부 임대 아파트에서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만안구로 온 거예요. 근데 만안구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허름한 정말 그 빌라들 모여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이 있는데 이게 재개발 하다 보면 뭐 훨씬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하다 보면은 뭐 조합이랑 뭐 시공사랑 뭐 난리가 나갖고 막 캔슬이 되고 이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옆에 안양 상록지구였는데 이게 이제 재개발할 때 시공사 입찰 불발되면서 캔슬되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았죠. 그런 거 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이게 시공사 입찰 불발되면서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나 지역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동네를 다 다녀봤는데 건물에 다 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다 금이가 있어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죠. 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당시에 이게 전세 끼고 1,000만 원이면 샀거든요. 빌라 이런 거. 예. 그래갖고 그때 뭐 돈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한 3개, 뭐 동생이 1개, 뭐 지인들 와서 하나씩 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한 10몇 억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치면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이게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제가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이닉스 살 때도 남들은 다 안 좋다고 했지만 저는 반도체 산업은 가점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얘기고. 너무 좋은 얘기.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울릉도에 땅이 있거든요. 울릉도 땅은 예, 왜 제가 사셨어요?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아이디어가 똑같은 게 울릉 공항이 또 유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거 공사비 때문에. 왜냐하면은 매립을 해야 되니까 이 육지에서 그렇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 유찰됐고, 자 이때는 이제 생각했던 게 울릉도가 이제 경치가 너무 좋고, 네. 그 다음에 이 공항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찰이 돼서 또 울릉도 땅을 좀 샀거든요. 이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다 비슷해요. 하이닉스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안양 상록지구 투자 아이디어, 울릉도 땅 투자 아이디어가 다 비슷합니다. 불인이가 아니네. 부동산의 최고수네. 아니 저는 아닌데. 예, 그냥 섬 지역은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니 저는 여기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야. 그러니까 울릉도에 가봤는데 울릉도가 제주도보다 더 환경이 더 좋아요. 더 아름답고 좋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비행기만 들어선다면 너무 가기가 힘드니까 저는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져.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좀 안 좋아요. 요즘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울릉도에서 그 이제 음식 사기 같은 게 일어나고 맞아요. 되게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요즘에 나왔죠. 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해봤고 근데 주식이랑 이제 비슷합니다.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열려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네. 야, 확정이 된 호재가 있으면 그거 해야죠. 맞죠? 예. 와. 그다음에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이게 또 근데 싸게 살수 있는 찬스라고 기회를, 생각했습니다.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게 다 있어서 이제 이거 이제 선거에 또 이런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예. 아니 뭐 진짜 훌륭한 부서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목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SBS네요. 예. 제가 이거도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제가 이거를 지금 2021년인가 20년도에 제가 주가가 한 2만 원 초반 정도 할 때 이것도 거의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 만에 한 6만 원 정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와. 이거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네. 제가 넘기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방송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때 업황이 좀 안 좋아졌는데 물 좀 먹고 말씀드릴게요. 아유, 천천히. 커피 갖다 드릴까? 따뜻한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게 좀 보시면 그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면은 사업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랑 그다음 매출이랑 실적이 왜 좋아졌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보통 하시는 분은 사업 보고서랑 공시를 꼼꼼히 봐요. 실적 시즌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고 봤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형광칠해 놓은 데 있잖아요. 2020년 3분기, 2020년 2분기랑 좀 비교해 보시면 2020년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16억에서 352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늘었네요. 네, 전에도 마이너스였었고. 이게 왜 그랬냐면 오. 이게 여기가 광고비가 대부분 수익이에요. 그렇겠죠. 민간 수익인데, 기업이니까. 수익인데 얘네가 비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드라마 제작이에요. 드라마 제작.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3사가 무한 출혈 경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드라마를 편성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많았어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뭐 KBS, SBS 막 드라마 틀기만 하면 뭐 그 일일 드라마 뭐 그렇죠. 주말 드라마, 네, 주말 드라마, 수목 드라마에 다 있었어요. 맞아요. 이때는 왜냐면 또 OTT 이런 거 없었어요. 케이블 TV도 그렇죠.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 직후에나 많아졌죠. 그래서 맞습니다. KBS, SBS, MBC 이런 애들이 출혈 경쟁을 하던 시대예요. 근데 얘네는 이제 민간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적자가 나오니까 가감하게 드라마 편수를 확 줄인 거예요. 줄였다. 네, 드라마 편수를 줄이고 네네. 돈이 덜 드는 예능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드니까 이제 이익이 턴을 했겠죠. 왜냐하면 드라마 제작비랑 예능 제작비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매출이 안 늘면 주가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비용을 지금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예능을 지금 예능을 늘리고 드라마를 줄여서 비용을 줄여갖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상황인데 네. 매출이 좀 늘면 어떨까? 어떤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까? 네. 계속 트래킹을 한 거예요. 네. 트래킹을 했고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적어놨는데 드라마 영업이익률이 왜 2020년 3분기부터 좋아졌냐? 드라마 편성을 줄이고 네. 예능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때가 코로나 때라 기업들 돈 풀려갖고 돈 막 쓰기 시작하고 광고 엄청 하기 시작한대요. 예. 그다음에 유튜브 지금 다시 보기라고 동물농장 이런 거 수익 생기고 그랬을 때 유튜브 수익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구나. 예, 여기가 유튜브 수익도 아시다시피 영업이익률 90%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무한 편집하면 되니까 얘는 무한적으로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똑같은 거 보여주고 잘라서 또 보여주고 예. 그래서 또 편집해서 보내주고 막 그렇게 막 똑같은 거 보여주죠. 근데 이제 2020년 1분기에 어.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예. 넘겨볼게요. 조선구마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 뭐죠? 나 기억이 없는데. 이게 드라마 안 유명해요. 조선구마사라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가 완전히 중국풍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베끼고 중국 역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이러면서 철퇴를 맞은 거예요. 네. 철퇴를 맞으다 보니까 조선구마사
중간에 이제 광고 해약되고 드라마 제작 반납하고 네. 드라마 제작비는 들었는데 광고는 반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30억이 된 거예요. 아 중간에 끊으셔야 돼? 아니야. 아, 괜찮아? 그게 아니라 계속 문자가 와서 기자분들 뭐 인터뷰할 게 있나 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영업이익 추정치가 중간에 잠깐 끊으셔도 돼요. 저 아니, 안 끊어. 이게 더 중요하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30억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스터디를 좀 해보니까 조선구마사 폐지 손실분 200에서 250억 원을 네. SBS 방송국에서 지는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 롯데시네마랑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오래된 기억이라 대략적인 롯데시네마랑 YG에서 이거를 150억인가를 분담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외부 제작사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손실분 200억, 250억을 반영해서 컨센서스를 30억을 잡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SBS가 한 100억에서 50억 정도만 손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추정치가 한 150억 이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외적으로는 추정치가 30억이고 애널리스트도 30억이라고 알고 있고 사람들도 3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최소 150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하방은 굉장히 닫혀 있고 주가는 이미 그것 때문에 나락을 간 상황이에요. 빠질 건 다 빠졌고 바닥을 다졌다. 그랬었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터지면은 나는 크게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고 그때 마침 광고 경기가 터진 거예요. 21년에. 그러니까 21년부터는 20년에는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 푼 걸 바탕으로 21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 영업이익이 422억이 나요. 그러니까 추정치는 3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420억 나왔으니까 10배도 더 벌었네. 예.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제 추정치가 올라왔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원래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 3분의 2 정도 샀고 제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샀고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제가 또 다시 3분의 1을 더 추매를 하게 돼서 이것도 이제 몰빵을 하게 돼요 소위. 그래서 영업이익이 420억 나왔는데 네. 그때 시총이 뭐 한 3, 4천억 구간이라 그리고 저는 광고 경기가 안 꺾였다고 생각해서 다음번에도 한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총 3, 4천억대 주식이 반기 영업이익이 800억이면 사실 너무 싼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이때도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밌네요. 야.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랑도 좀 맞물려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가끔 카톡을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언제냐면 2023년 7월이 전 국민이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로 감기에 휩싸일 때예요. 진짜. 근데 이거 네. 주식 한 번도 안 하는 형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네. 에코프로 사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문자 카톡이 온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염려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투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이대호 기자도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주식이 오르는 게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개인들이 무지성 매수로 쇼커버가 들어와서 오르는 거니까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먹고 이건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그분들 나오셔갖고 배터리 아저씨가 뭐나.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분들 두 분 계시잖아요. 손대임 소장이라고. 워낙 유명했으니까. 네, 두 분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투자하고 내가 지금 투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투기든 투자든 돈 벌면은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면. 그럼요. 법만 안 어기면. 네. 근데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이 내가 투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때 대부분의 조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뭐 이러신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투자를 하고 한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뭐 2차 전지의 미래를 보고 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코스닥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코스닥이 지수 3천을 갈 확률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뭐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천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코스피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좀 길어지지만 네.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10배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무슨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 올랐으면 100도 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50에서 100 사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닥 3,000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뭐 정부의 의지랑 뭐 이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코스닥에 돈이 몰리고 하니까 아예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죠. 나는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안 할 거야. 예. 이건 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내러티브 주식이랑 뭐 로봇 우주 뭐 이런 거 해도 좋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투기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단기 투자로. 사실 저도 로봇 우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가치 투자 베이스로 하는 거는 제 주식의 한 80% 90%도 되고 그렇죠. 제 자금의 10% 20% 정도는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트레이딩한다. 있거든요. 전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아,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꼭 알아라.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 이제 저 에코프로 빔을 하는 게 저는 부동산 쪽으로 보니까 포항에다가 공장을 되게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근데 공장 그 짓는 비용이 1조래요. 그러니까 이거 에코프로 뜨기 전에. 그래서 저기는 일단 뭔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식을 살 생각한 게 아니라 23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3년 아니면 요즘에? 23년 전이지. 23년 전. 그러니까 네네. 에코프로가 주식 떴기 전에 해서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이 주식 쪽을 본 게 아니라 공장이 규모가 커가지고 땅을 보신 건가? 직원이 한 몇천 명이 증가할 것 같아서 부동산 아파트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과 맞게 거기 이제 아파트가 갑자기 저는 이렇게 몇천 세대가 몇천 명이 증가하면은 몇천 개만 들어오면 되는데 거의 만 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열됐는데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포항이 미분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에코프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 있잖아요. 포항에 있어. 뭐 평택에 이제 피포 이런 거 지으면은 이제 그 주변 부동산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가 먼저 들어와. 일자리가 안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윤지호 형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바이 더 딥. 그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경기 사이클을 타거든요. 우리는 시클리컬이 되게 많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철강, 화학, 뭐 정유 이런 거 다 시클리컬이잖아요. 네. 물론 지금 반도체가 시크리컬에서 리레이팅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가고 있는데 리레이팅 뭐 직전이죠. 예. 근데 이거는 PBR 배수가 0.9배 밑에서 사면 네.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0.9배 밑에서 사면 한 번도 손해 보지 않았다. 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티면 그 주가보다는 항상 더 먹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정상적으로 빠질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 이럴 때는 그렇죠. 0.6배 때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대충 0.8배 대에서 저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뭐 아주 과거 일은 생각 안 나시겠으니까 22년 좀 생각해 보시면 22년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식이랑 부동산 같이 빠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부동산도 완전 작살났고 주식도 더 작살났어요. 사실은 부동산보다. 그래갖고 그런 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줍줍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고 제가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이제 하이닉스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하이닉스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중국 공산당이 우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몰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예, 그때 하이닉스 망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고 위기였죠. 예, 근데 이거는 반도체는 근데 가능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3사 가점 체제고 안 쓸 수가 없고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랑 비슷해요, 사실. 서울 아파트도 신규 플레이가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몇 번 갈아타야 돼. 계속 갈아타. 그러니까 저 뭐 잘은 모르지만 압구정 현대 아파트 뭐죠? 뭐 원베일리 뭐 이런 뭐 청담 르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것들은 지금 뭐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도 없고 결국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 가격만 뭐 한 몇십억 빠진 거야,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주가랑 부동산처럼 연관시켜서.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싸게 사면은 플러스 알파가 붙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가 정말 크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15년에도
15년 전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하강 경기가 왔었는데 2014년 15년에 올라갈 때 뭐가 붙었냐면 스마트폰이 붙어서 확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에도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그때는 서버 클라우드가 붙었고요. 네. 그다음에 23년에 슈퍼 사이클 때는 뭐가 붙었냐면 HBM이 붙었어요. HBM. 네, 그리고 지금은 뭐가 붙었냐면 AI가 붙었거든요. AI가 붙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22년에 하이닉스를 몰빵할 때 저는 HBM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빵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기다리면 50% 이상은 무조건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모르겠어요. 시간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그냥 운 좋게 HBM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네.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형수님 5만 원 사셨잖아. 근데 AI가 붙었으니까 어디까지 가냐 보자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싸게 사놓을 때 반도체는 뭔가 하나씩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크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걸 5억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5억씩 사는 일반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은 5억도 사고 10억도 사니까 내가 이걸 5억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팔자가 바뀌어요. 그러네요. 예, 예, 부동산처럼. 공이 달라지는데. 예, 예, 그래서요. 예, 예. 근데 사실은 5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네. 5억은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예, 예. 그럼요. 자기가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확신이 예, 있으면 예, 뭐 예. 거기 뭐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뭐 이런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네. 아까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중간에 네.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좀 스크롤 당기세요. 네. 네, 넘겨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지인들한테 카톡한 내용이에요. 와, 이거 8만 원대 오면 분할 매수해서 1년만 버티면 50% 수익 날 수 있다. 8만 원대는 반포 자이보다 안전자산이다. 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12월 9일쯤에. 그래서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그 구간에서 매수 끝내고 그냥 계좌 꺼라. 그냥 그렇게 내년 여름까지 보자 이렇게 한 거고 내년 여름에 완전 주식 대박 난 거죠. 이거는 그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친한 지인들한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요렇게 보낼 때가 몇 번 안 돼요. 제가 작년 개업 때도 지인들한테 문자 한번 보냈거든요.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때 뭐 사라 그랬어요? 그때는 작년에. 10개 정도 얘기했어요. 10개 그때는 정도. 하이닉스도 들어갔어요. 하이닉스 그때. 들어갔었고. 예, 예. 그리고 그게 적중률이 왜 높냐면 제가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카톡 왔거든요. 죽도록 힘들 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때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반토막이 날 때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고 이게 눈으로 보일 때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진짜 괴롭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괴로우면 제가 이게 딱 와요. 아, 내가 이 정도로 괴로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사도 되겠다고 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건 100% 적중해요. 아. 내가 정말 경험 때도 정말 괴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그 금액이 오늘 크시잖아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아, 근데 종목이 한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 지금은 한 20개 정도 돼요. 20개 정도. 네, 그러니까 금액이 예, 크신데도 예, 20개. 예, 오케이. 왜냐면은 금액이 작아도 20개씩 있는 분들 많거든. 근데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도 뭐 종목 세 종목도 안 됐어요. 저는 집중 투자를 워낙 좋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인데도 세 종목. 아, 별로 안 커요. 내가 아는데 뭐. 아, 별로 안 커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산을 위한 분산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세 개는 그렇게 안 원골이셨구나. 살 수 있으면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3, 40억에 사는 게 맞지. 그거를 분산하느라고 동탄이랑 뭐 이런 데 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으면은 하나의 종목으로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집중 투자. 예, 진짜, 찐 집중 투자. 집중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고 전자닉스는 집중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레버리지 써요? 어때요? 레버리지는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쓰고. 지금은 안 쓰고,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 쓸 때 어떨 때 쓰냐면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빠졌을 때 씁니다. 아. 예, 그거 저 철칙입니다. 예,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빠졌을 때 원금의 30% 정도 맥스 설정해 놓고 쓰고 있어요. 원금의 30% 정도까지만. 예. 오케이.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은 애가 셋이고 그래서 뭐 레버리지 쓰면 안 됩니다. 애가 셋이면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게 그때 이제 종목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건 추천주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닉은 그냥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인데 이게 한 4만 원 찍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화장품이라. 화장품. 파마리선치는 리쥬란이라고 해서 이거 리쥬란. 피부에 그렇죠, 알죠. 뭐 하시는 분 다. 이것도 70만 원 찍고 내려왔고 이게 제가 개엄 때 한 거예요. 제가 죽고 싶을 때.
TFE는 반도체 소켓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5만 원 찍고 지금 내려왔고. 그런데 12월 10일이면 하이닉스 보이시죠? 하이닉스는 지금 90만 원대니까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30만 원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했고 25년 4월 7일은 이것도 여기도 힘들었는데 계엄 때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이때는 저거 트럼프가 난리쳤을 때. 뭐 관세하고 뭐 그런 때. 네, 간세한다 그래서 나스닥 20% 빠졌을 때입니다. 아, 참. 그래서 그때 추천한 종목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만 가끔가다 하는데 이럴 때는 적중률이 높고 이건 추천주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네. 카톡으로 물어봐야겠구나. 네. 요즘 힘드니? 물어봐야겠다. 네, 제가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힘들 때 다음에 출연할게요. 1년 뒤에. 알겠습니다. 1, 2년 뒤에 정말 죽고 싶을 때 힘들 죽고 싶을 때는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윈윈. 나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네네. 이게 사실은 이게 언제냐면 이것도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네. 이게 제가 작년 초에 LS증권 강연회에서 한 거거든요. LS면은 윤지호 형 있을 때네. 없을 때. 아니, 지난해만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가 그 이제 계엄 때랑 24년 말 네. 그다음 25년 초에 한국 국상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하는 이제 텔레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는 잘 안 나오고 텔레그램에서 유튜브 라이브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성 채팅이라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구조적으로 바뀐 시대가 온 것 같다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지수가 5,200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수를 맞춰서 부자 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쵸. 뭐. 예. 그냥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디고 해서 그런 거고 저는 올해는 큰 조정이 몇 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향후 2, 3년을 보면 한 8,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네.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많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안 맞는 게 이게 2,000 후반, 3,000 초반일 때 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5,000 초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저는 2, 3년 보면은 한 8,000에서 10,000까지는 지금 갈 것 같다는 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존경하는 포주랑님이 제가 2015년 그때 제가 10억도 없었거든요. 한 몇 억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톡방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투자하시면서 10억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2015년 얘기니까 이제 10억이 된 거죠. 지금은 뭐 30억으로 바꿔도 상관없긴 한데 예, 투자하시면서 10억 목표로 하시는 분들 저는 10억이 목표였으니까 투자하시면서 10억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까마득한 것 같지만 현재 1억 정도까지 이루신 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10억 모을 수도 있다. 정말 안 읽고 몇 년 20, 30% 목표로 투자하시다 보면 네. 간혹 50% 이상 나는 애가 있고 그러면 진짜 3, 4년 정도면 1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한두 번만 맞추면은 가지 계좌가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예, 지금은 장이 좋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그냥 일반인인데 부동산 안 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갖고 뭐 10억 정도 온 분들은 사실 꽤 있어요. 사실은. 훌륭하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한 20억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뭐 큰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구간만 돼도 조금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사실은 네네. 투자가 조금 되게 여유 있게 되고 네. 그래서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맞으면 오르고 좀 틀려도 크게 손해보지 않을 회사들 위주로 꾸리시면 진짜 됩니다. 10억 넘기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넘으면 좀 편하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며 여유 있게 주식하세요. 저는 대박 수익 난 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쌓이니까 방향만 맞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는 게 제가 이제 강의 마지막에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끝인가?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하여튼 뭐 야. 두서없게 한 것 같은데. 야, 좀 자주 나가고 지금 요청 들어오신 거야. 너무 좋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훌륭한 강의를 진짜. 야, 제가 그냥 편하게 모셨는데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갖고 막 소름이 끼쳐 막. 아유,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유,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예. 하여튼 뭐 형님 얼굴 봐서 좋고.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또 내일은 아무튼 좀 빵빵한 분들이랑 하시잖아요. 가투연 가치투자연구소라고 이제 대면에서 제일 큰 카페죠. 주식으로 보면은
남산 주성님 형님 계시고. 아, 뭐 즐기는 거죠, 뭐 가서. 네, 가서 뭐, 또 저기 김철광. 네, 김철광님, 예, 김철광 형님 계시고, 박성진 대표님 박성진 형 있고, 또 선진장 민우 있고. 사회를 대우가 보죠, 김대호. 네, 맞습니다. 이대호 기자. 다 아는 사람이네, 100%. 네, 다 아는 사람. 우리 식구들이. 야, 근데 그 하나증권에서 대관을 해주셨나 봐, 그게. 아, 그게 대관을요 잘 해줘요. 잘 해주는. 저도 그 거기가 제가 팟캐스트 할 때 2017년인가에 대관에서 한번 또 한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해줘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저 담당 PB 하시는 분이 해주셔갖고 네, 미리 얘기만 하면 잘해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주식이 잘 돼서 저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5,000포인트 넘고 다 같이 잘 코스닥도 되면 아까 좋죠. 뭐 펀더멘털 좀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펀드멘탈은 약한데 이제 저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놓치지는 말자는 주의예요. 그렇죠. 예, 능력만 있다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반대고 그 코스닥 하려고 직장에서 화장실 나와서 단타 치는 거 이런 거는 아유.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그래서 앞으로 좀 한동안은 더 갈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2, 3년 보면. 2, 3년 정도. 근데 올해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간 많이 오르긴 했죠. 저는 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측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매크로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좀 비상식적인 상황과 이런 게 있어요. 지금 ETF에 그게 돈이 몰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 비정상이 사실은 1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정상 되면은 항상 또 문제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부동산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도 그냥 너무 올라가니까 바로 꺾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참 또 얼굴도 봐서 좋고. 즐거웠습니다. 예, 내일 또 제가 좀 늦게라도 가서 네. 응원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텔레그램 같은 거 우리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비공개로 해놨는데 그러면 제가 일주일 정도 공개로 해놓을게요. 그 텔레그램 제목은 선진짱 주식 공부방입니다. 예, 선진짝 주식 공부방. 네, 제 아이디가 선진짱이고 예. 주식 공부방. 네.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공개를 해놓으면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한 일주일만 공개를 해놓을게요. 제가 왜냐면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게 저는 막 텔레그램 사람 많은 것도 싫어갖고.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걸로 돈 버시는 분도 아니고 거기서 홍보할 것도 아니고 물건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책도 안 쓰시고 강의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방송 출연은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오직 투자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주신 건데 감사하고 아무튼 특별히 또 형 또 좋아하라고 또 이렇게 또 서비스까지 주고 가시네 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좀 힘이 되시고 우리가 또 한번 귀감을 하고 특히 오늘 좋았던 게 공부하는 방법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 방송 앞 초반에 있는 거 한 두세 번 돌려보신 다음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조금씩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 주변에 하이닉스로 이렇게 정말 올인해서 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신데 원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안 하거든. 너무 뻔해서. IT를 잘 안 안 하시긴 해요. 하시죠. 예. 근데 그걸로 수익 내신 게 정말 너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고의 세월도 있었을 텐데 너무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아닙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간이 벌써 넘었어. 네, 인사하시고 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아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1년 뒤에 제가 너무 힘들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너무 올라서 뭘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목하게 애도 3명이나 낳고 또 굉장히 또 좋은 아빠이기도 하세요. 예, 그래서 아무튼 화목한 가정만 봐도 흐뭇한 우리 선진장님 오자마자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저희 또 다음 몸에 또 네, 뵙도록 알겠습니다. 하죠.